나무석가 문이분 반갑습니다. 평화롭게 늘 거니시기 바랍니다. 법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한 2시간 했겠는데 뭘 해야 되죠? 혹시 뭐 오늘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손 드신 분이 계셔서. 무의도님도 드셨나? 잠깐만요. 차례로 들어보죠. 예. 저는 질문이 있어서요. 질문, 예. 선생님, 제가 지금 한국에 3년을 코로나 때부터 살고 있는데요. 요즘에 한국 생활에서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법을 행복하려고 법을 떠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활이 무슨 일? 제가 살 생활 너무 많이 했고요. 벌레들이 너무 많고 친환경으로 해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약을 케미컬 사서 그냥 스프레이를 하는데 안 보일 때는 좀 죄책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붙였으면 안 뿌릴 수가 없고 뿌리면서 제가 미국에서 평생 계속 있으면서 한 살생보다 한국에서 1년 안에 한 살생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골에 하수구 옆에 음식 하나만 떨어지면 개미가 한 50마리, 100마리들이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음식 옆에.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왔을 때는 걔네들 빗자루로 썰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파리도 안 잡고 몰기도 안 잡고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끓는게 끼어 있어서 얘네들을 안 죽여야지라는 생각으로 방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거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니까 너무나 얘네들이 많아서 내 생활에 지장이 되고 또 요즘같이 날씨도 덥고 비가 오니까 저도 스트레스 얘네들 때문에 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스프레이로 죽이게 그냥 목이 있으면 파기 있으면 옛날에는 파기 이렇게 해서 밖에 내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파리 있으면 그냥 파리처럼 죽이는 게 더 빨라요. 걔를 언제 더운 날씨에 내가 잠자리치 잡아서 창문 열어서 이거 하기가 시골에는 또 에어컨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죄를 덜 짓고 육체적으로 되게 행복해요. 정신적으로도. 왜냐면 그 속세를 미국에서 떠나서 시골에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편한데 이 개가 되게 중요한데 거꾸로 지금 살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알면서도 그럼 이거를 내가 농사를 짓지 말고 다시 도시에 그래서 제가 묻어봤어요. 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는 칼이나 모기를 대구해서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하냐. 아파트는 칼이나 모기가 없다고 거의.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서 바퀴벌 한두 마리밖에 안 됐어요. 1년 하루 동안. 1년 동안. 여기 와서는 하루에 몇십 마리를. 같이 300평인데요. 엄마가 아프게 되시면 얘네들이 한 번에서는 안 되고 얘네들 내성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열을 많이 치는데 남들이 같이 공사가 그래서 이 삶에 무슨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게 목소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용선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서 목마 생활이 하려나? 아니면 동물 사냥이 되나? 어떻게 죽여야 돼? 얘를 안 죽이고 하면은 제가 안 죽이고 해놨어요. 그런데 처음엔 레이어하고 이렇게 천연 살충제로 알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지금 법문 시간이 제한돼 있어갖고 45분인데 질문이 너무 길어. 알았어요. 예, 예. 그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무의도님도 질문 뭐 있다고 그러셨죠? 이게 그 법을 숫자로 본문을 저번에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법을 숫자 개념으로 소수로 설명하고 범위나 영어로 설명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숫자? 네. 어떤 숫자 얘기하시는 거죠? 영과? 5, 7, 11, 13 이렇게 소수로 설명을 하셨는데 또 가장 그 대표적인 소수가 1이고 그걸 넣어서 용량이 숫자로 한번 부분을 덕담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상기한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아, 내가 법문이 생각 안 나서 법문을 억지로라도 생각해갖고 하는 게 더 나을 뻔했구나. 자, 간단하게 얘기하죠. 감독님 얘기부터. 그 사실 나한테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답이 하기가 네? 네네네. 꽃다미님. 네? 네네. 네, 들으셨나요? 근데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우리 박전에 갔을 때 우리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모든 중생을 인류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걔네를 죽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의 기준을 봐서 나의 이득을 기준으로 보면 그게 당연하죠. 근데 솔직히 걔네들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각오를 갖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오케이.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고타미님 얘기하셨는데 또 반대 의견이 나오잖아요. 이 끝없어요. 사실 그 생활에 대한 걸 부처님께서 생활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면 피곤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게 그 깨닫는 쪽으로 가는 법에 대해서는 물어봐라. 그러나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몸과 마음으로 내가 피곤하다 하신 게 그거 답 없어요. 서로 이렇게 계속 의견이 공박이 돼요. 맞아. 고따미님 말씀이. 그리고 또 감노님 얘기도 옳고. 이게 생활 얘기가 왜 이렇게 서로 오가냐면 견해라는 게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잖아요. 반대 견해가 계속 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법문으로 답을 할 수 없고 생활 법문 하시는 분들은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만 원론적인 거 그 살생은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말아야 된다. 원론인데 다만 그 원론이 이제 강론으로 가게 되면 아까 경전에 사람의 살생과 그 소의 살생과 양의 살생과 뒤에 다 들리시나요 혹시? 그 모기의 살생은 이 업이 달라요. 모기 살생은 너무 조금해. 그 과보가 아니 똑같은 살생인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건
그 설명하려면 기니까 경전에 계셔요. 부처님의 피 한 방울과 아라한의 목숨과 똑같거든. 둘 다 해탈한 분이잖아. 부처님도 아라한도. 아라한은 살해 하는 거와 부처님의 피 한 방울 보는 게 똑같은 죄라고 그랬거든. 등가 가치가. 그러니까 존재에 따라서 죄가 다른 거고, 보시도 그 존재에 따라서 모기한테 보시한 거는 과보가 인과응보가 쬐끔해. 보시의 공덕이. 사람에게 한 보시의 공덕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과보가. 그러니까 죄도 그렇고 과보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를 주셨으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무의도님 얘기에 말씀에 그 숫자로 했던 얘기 한번 그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전에 그 뭐 소수 얘기와 뭐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숫자 얘기가. 소수는 그 일과 자기로만 나눠지는 수, 다른 거로는 안 나눠지는 수, 이런 얘기 드렸던 거 얘기하는 건가요? 13579는 아니고 그건 홀수고, 예, 소수는 홀수가 아니고, 예, 아까 일하고 뭐 자기로만, 자기 숫자로만 나눠지는 거, 그 7, 2하고 7로만 나눠지는 거, 11, 예, 13 이렇게 나가는 거, 예, 뭐 수도 없이만 하고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나 봐요. 슈퍼컴퓨터로도 안 되나 본데, 그 예를 들면 4는 2로도 나눠지잖아요. 자기 4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수로도 나눠지고 저런 수로도 나눠지는 수도 있지만 일하고 자기로만 나눠지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일하고 자기로만. 일은 다 나눌 수 있겠죠. 모든 수를. 일은 대장수기 때문에. 뭐 유일 할 때 우리가 유일자 하면 일이잖아요. 이 세계에서 유일은. 0은 이제 곱하면 다 0이 되니까 이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 유일, 일루는 대장이니까 유일자니까 그분에 의해서는 다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는데 그 외에는 자기로만 나눠진다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유일자는 나를 해칠 수 있고 유일자 외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수에는 이 세계가 옛날부터 수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검증 없이 옛날부터 한 2000 몇백 년 전부터 그렇게들 얘기했죠. 그리스의 수학자들인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철학적으로.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보면은 실제로 뭐 아까 소수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인 거고, 이 세계가 원자 안의 전자의 분포는 디지털 분포로 정수로 1, 2, 무슨 정수로 돼 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밝혀진 것처럼, 뭐가 숫자가 혹은 중력 여러 힘들이 있죠. 전자기력, 강력, 양력 등등이, 그 상수들이 엄청나게 절묘하다. 조금만 틀리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건 미세조종 누군가가 마치 엄청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우주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게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수가 뭐가 있나 보다 라고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학이 아직 밝히진 않은 얘기지만 다들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얘기예요. 결론은 걸로 도달할 겁니다. 수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우주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니, 뭐, 과학도 못 밝힌 거를 그대가 어떻게 하는가 나보고 물어본다면, 그건 너무 뻔한 거가, 가상현실의 게임, 컴퓨터에서 게임들 많이 만들죠. 그 뭐 여러, 뭐 있을 거잖아요. 뭐들 PC방 가서 하는 게임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들 갖다 놀게끔이든지 뭐. 그걸 하다못해 요즘 전 세계에서 어떤 하나의 게임을 같이 하는 모양이 돼요. 온라인 게임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런 모양인데. 그 뭐든 게임이 됐던 뭐든 아무리 간단해도 그 하나의 세계지 않습니까? 세계,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라고 그러나요? 그거 수식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수식 아니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가상이 됐던 이 세계가 됐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상이냐 현실이냐만 다르지 세상은 수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그 뭐 어제 그 질문이 차 타고 오다 양자얽힘도 계셨죠, 무의원님. 그 양자얽힘들이 설명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전자 한 개를 짜개니까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데 한쪽 애가 이렇게 꺾이면 근데 얘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방향이 세 개입니다. 세 방향인데 얘기해서 얘가 이렇게 꺾이면 이쪽 반대로 간 놈은 반대로 꺾이는 거예요. 동시에 얘가 이렇게 빛보다 빠른 속도인데 그래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과학적으로는 빛보다 빠른 게 없으니까 정보는 빛보다 빠르면 안 되니까 물리학에서 근데 빛보다 빨랐기 때문에 이건 정보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을 수가 없어. 빛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동시에 이거는 얽혀 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세계여야 된다. 가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서 이제 시뮬레이션 세상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이렇게 가면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가상현실 만들 때 컴퓨터에 게임 있죠. 게임의 애초에 이진법으로 그렇게 디지털 정보가 돼 있어야만이 지금 그 현상이 가능한 거라. 빛보다 빠른 속도로 헷가닥 하는 게 이쪽이 검은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랜덤으로 검은색이 될 수도 있고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 그 중간색이 될 수도 있어요. 세 가지가 예를 들면 얘가 검해지면 동시에 얘는 하얘지는 거야. 완전 동시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전자가 얘가 하얘지면 동시에 검해지는 거야. 반대로. 동시에. 그거는 애초에 디지털로 그렇게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시뮬레이션 이제 조금 더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과학적으로 그것은 좀 전에 디지털 세계 수식으로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러면 이 세계가 가상이냐? 이제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 누가 뭐 굉장히 큰 문명이 만들고 또 우리도 지금 약간의 그 게임 세계 만들듯이 우리도 더 발전하면은
가상으로 게임보다 더 이렇게 된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까진 가면 곤란한 게 굳이 얘기한다면 그 12연기에 무명, 샹카라, 그 다음에 식 있었죠. 식에 의해서 누군가 외계인이 만들거나 엄청난 문명이 이 시뮬레이션을 만든 게 아니라 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다. 참 묘한 거죠. 형체 없는 식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12연기가 그거잖아요. 식 자체가 알미고 요새 얘기로는 게 정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식에 의해서 이 세계가 그 수식으로 만들어졌다. 왜 수식으로 꼭 그러냐 하면 세계가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게임 세계를 만들더라도 수식화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요. 그리고 그렇게 수식화가 되면은 아까 나눠지지 않는 수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존재들이 있으면 그 존재들에겐 수를 그렇게 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배정수를 했다가 아니라 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존재일 때는. 그래서 그 리먼 무슨 수였죠? 그게? 그 초월수. 예, 거기에 뭐가 이치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결국은. 거기에 공통 어떤 이치가 있었잖아요. 내가 그 수학자가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대충 이해는 했는데 그런 한번들 보시고 거기에 그 겉으로는 안 보이는 안에 속으로 들어가면 공통적인 이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거기 뭐가 있을까? 그거 누가 풀었죠? 요번에? 러시아의 누군가 몇 년 전에 안 풀었나? 그걸 풀다 보니 뭐 촉군 이론 보다 보니 수학적으로는 11차원까지 있다. 검증할 수 없지만 수학적 계산으로는 딱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아까 1, 0 물어보셨길래 우스개로 1, 9개인가요? 111, 111, 111 곱하기 111, 111, 111 하면 얼마인가요? 누구 계산기 없나요? 1, 9개 곱하기 1, 9개.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8, 7, 6, 5, 4, 3, 2, 1인가요? (1, 2, 3, 4, 5) 어디까지 나오나요? 숫자가 902 한번 1, 3개 곱하기 1, 3개 한번 곱해 보실래요?
5개 곱해 보실래요? 5개? 1 5개 곱하기 1 5개. 그쵸? 5개 곱하니까 1, 2, 3, 4, 5, 4, 3, 2, 1 나오죠. 9개 곱하면 1, 2, 3, 4, 5, 6, 7, 8, 9, 8, 7, 6, 5, 4, 3, 2, 1.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선, 상수멸, 8, 7, 6, 5, 4, 3, 2, 1.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이 아까 유일자라고 그랬죠? 이 세계에서 숫자상으로 유일이 9개씩 유일자예요, 이 세계에선. 9개를 숫자에서 우리 완전수라고 보통들 하죠. 9가. 그리고 그 전에 8개가 8이 아레아식이 팔각형의 유리보석으로 된 경전에 이 말씀 계시죠. 응? 팔진법인데 이진법, 팔진법, 16진. 이게 숫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수에 뭐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세계를 만들려고 그래도 수식화로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들어갈수록 전부 수로 돼 있을 거예요. 수로 될 거예요. 계산 자체가.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고 점점 그 시뮬레이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엄청난 문명의 외계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못 만들어요. 그렇게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유는 그거 설명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죠. 같이들 사유해 보든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존재라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만들 수 없어요. 이게 만들려면 이건 어떤 창조주나 예를 든다면 궁극이시거나 그 궁극 아래에 어떤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궁극이 여기 만들었다고는 안 하셨죠. 무명에 의해서 샹카라가 있고 그 알에 의해서 윈냐냐, 알미 부분적 알, 그 윈냐냐가 알미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통합적 알에서 이렇게 부분으로도 나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부분. 그래서 그 부분적 알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숫자 얘기 한 김에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비색계, 비색계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지금 무색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색계 중에서 그 마지막 그 비상, 비비상처 빼고 무소유처까지만 시계세계라고 하신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앙고따라 니까야에서 마지막에 해탈인 상수멸과 상수멸 전 단계인 비상, 비비상 8번째 산매는 거기에 들어갔다 지금 나온 사람이 설명해야 된다 이러셨어요. 기억나나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무소유처까지만 시계세계다라는 건 무소유처까지만 뭐 현실이 됐던 가상이 됐던 꿈이 됐던 무소유처까지만 이분법이 존재하는 시계세계다. 아까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면 숫자가 0과 1이 이진법이 존재하는 마지막 세계가 무소유처까지예요.
그 얘기랑 같은 겁니다. 식 자체가 이분법이에요. 0과 1은 말이 0과 1이지 그거 아시죠? 그 반대말이에요. yes, no, on, off. 그걸 숫자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0, 1로 한 거야. 그 시까지만 무소유초까지만 그렇다는 게 실제로 뽀따빠따 경에서 무소유초가 아닌 비상비비상은 이분법이 아니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비상비비상은 이분법 세계가 아니었어요. 무소유초까지는 고전의 뽀따빠따에 나와요.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있고 미묘하고 참된 세계를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건 세계가 있고 그 세상에 존재가 있다라고 나와요. 무소유초까지. 비상비비상처럼 잘 보세요. 뽀따빠따에 미묘하고 참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미묘하고 참된 세계만이 있단가? 그러니까 세계에 속한 자가 없어요. 그 세계 자체가 존재예요. 유일자야. 숫자로 얘기하면은 뽀따빠따에서 경에선 무소유초까지만 이진법이고 비상비비상부터는 유일자예요. 숫자로 따지면 1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야. 뽀따빠따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세형성을 소멸하면 해탈이다라는 건 0이고 숫자로 하게 되면 정리하면은 무소유초 밑에 세계는 이진법 파동의 세계 이진법을 0, 1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00001, 1000, 0000 막 섞어갖고 파동이 막 달라지는 거죠. 파동의 모양이 달라져갖고 막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0, 1 섞어버리는 것만 그냥 막 섞으면 무궁무진 나오죠. 무궁무진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겐지스강에 모래알만 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래알 만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모래알 만한 세계에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이면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지도 않아요. 그런 세계가 그 0, 2를 조합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마어마하지도 않은 게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만한 세계도 어떻게 보면. 그만한 세계도 별거 아닌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만 해도 70억이잖아요. 요새 70억 넘나요? 나 잘 모르겠다 숫자가 요새 지구에 예? 어느새? 내가 70억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80억이에요 진짜로? 곧 100억 되겠구만. 근데 그게 지구에만이잖아요. 지구에만. 그리고 사람만이잖아요. 축생은 지구에 훨씬 많잖아요. 사람보다. 그죠? 셀 수 없게. 사람 하나에 원자가 개수가 셀 수 없을 거예요. 원자가 모여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 개수가 얼만큼 되더라? 예? 세포가 60조고요. 원자는 셀 수 없어요. 그건 세포고, 세포 하나만 해도 원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세포가 60조 정도 될 거고, 사람 하나인가 물방울 하나인가의 원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더라? 겐지스강에 1km, 길이로 1km, 폭으로 100m,
아래로 10m 파갖고 그 어마어마하지 모래알이. 예, 그게 뭐 해래나 자래나 그 정도 모래알이 수분 하나인가 그래. 그 정도 원자가 모여야 모래 수분 하나인가 그게 사람인가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수분이면은 사람은 원자가 더 많다는 소리고 말도 안 되게 그게 사람이더라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사람이면은 그 정도 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 셀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해든가 자든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왜 억, 조, 경, 해, 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 여러분 하나의 원자 수가 헤아릴 수가 없어. 그게 모여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내가 그래서 그 금강경에 모래알 만한 겐스강 전체에 모래알 만한 세 개가 있고 그 세 개에 모래알 만한 세 개가 있고 이래봐야 그거 별거 아니야. 어마어마해 우리로서는. 근데 사람 하나의 원자수를 생각하면 한 명의 예? 한 명의 그럴지언정 이 우주는 전부 원자잖아요. 어느 정도겠어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다야. 정말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예요. 이건 인간으로는 당연히 못 헤아리고 인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뭐가 와도 헤아릴 수 불가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계를 단순하게 0과 1의 조합이면 만들 수 0, 1을 끝까지 그냥 뭐 억, 조, 경, 해, 자 막 그냥 날만 하면 돼. 막 섞어서 얼마나 간단해 이 세계 만드는 게요. 응? 수식으로만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세계를 그거 섞어만 하면 되잖아요. 섞는 것도 여러 그때 달아서 방식만 달라갖고 하면 되잖아요. 여하간 그렇지만 아까 절묘하죠. 뽀따빠따경에서 비상비비상은 이분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초까지만 경전에 시계세계다. 무소유초까지만 이분법이다 찍고 빠고 무소유초까지 세계까지만 이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너머는 이분법이 통합이 돼서 편제해 간다. 구경까지 이진법이 아니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 너머에서는 일이 미세의 형성을 소멸하면 영이다, 공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해탈이란 거기에는 지소화풍이 없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없다. 거기엔 해와 달도 없다. 거기에는 의지할 자와 의지의 대상도 없다. 거기에는 이분법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는. 근데 단멸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는 존재니 비존재니로 설명할 수가 없다. 존재의 양상으로는. 근데 죽은 게 아니다. 단멸이 아니다. 단멸이 아니면 뭡니까? 불멸이다. 뭐 불생은 미리 얘기하셨으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불멸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파라마운트 수가다. 100% 우주적 행복이다. 그리고 그게 궁극이다. 하신 거죠. 정리하면은 이 세계도 있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욕계색계, 비색계라는 이 세계도 있고 그것을 초월한 열반이라는 세계도 있다. 이 세계도 아야따나 세계, 열반이라는 세계도 아야따나라는 빨리어로 쓰셨고 그래서 욕계색계, 비색계에는 전부 비상, 비비상처 하나 빼고는 전부 식의 세계다. 무소유처까지. 상수멸은 식이 완전히 멸절한 세계다. 거기에 중간 다리가 뭐였어요? 좀 전에 열반과 이 세계의 중간 다리가 교집합이 해탈은 아니지만 식의 세계가 아니었던 세계. 비상, 비비상. 이렇게 늘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왜 욕계와 비색계의 교집합이 색계잖아요. 늘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상비비상은 이분법적인 무소유초 밑에 시계세계와 영과 일, 공성의 열반이라는 세계와의 교집합은 영과 일이 아니라 뭐였죠? 숫자로 하면 이렇게 라고 내가 뭘 알겠어요? 나는 모르는데 경전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실제로. 경전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뽀따빠따경 다시 보셔요. 이게 맞는 것 같은지.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그 이 세계를 사는 동안은 정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잘 지어라 잘 지어라 잘 지어라 경에 계시는데 뭐 인과응보 받는다. 당연한데 인과응보 받는 것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제 낱낱이 레코딩 된다. 낱낱이 기록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고 육신통 중에 숙명통으로 전생을 다 보시는데 전생에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복장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즐거움과 어떤 괴로움을 겪으셨고를 낱낱이 보시죠. 낱낱이 본다는 건 전생 수도 없는 생이 낱낱이 기록됐다 맞습니까? 낱낱이 기록 안 되면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돼? 기록 낱낱이 된 게 있어야 보실 거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지금 모를 뿐이지 낱낱이 기록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낱낱이 기록된다는 게. 그러니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안에서 이 전체 세계에서 낱낱이 기록된 대로 그것만이 자산이다 하신 것처럼 다음 생에도 그렇게 오는 거지요. 물론 이제 그 업을 요번 생에 받는 게 있고 바로 다음 생에 받는 게 있고 먼 훗날 인연이 맞으면 받는 게 있고 또는 두 개가 움직이는 것 두 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게 무척 쉽지만 세 개가 되면 딱 하나만 더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게 거의 수학적으로 힘들어요. 계산하기가. 이게 놀라운 얘기야. 두 개도 그냥 두 개는 완전히 맞추면서 하나만, 두 개가 레귤러하게 안 움직여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 딱 한 놈만 끼면은 이게 참 계산을 못 해요. 이 세계에서 사람마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왜 둘이 모이면 비즈니스고 셋이 모이면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모이면 서로 이익 보려고 비즈니스 하는 거고 셋이 모이면 한 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 그러는데 셋이 모이면 근데 요 사람이 내 편이 됐다가 늘 내 편일까요? 상대방도 이 사람 꼬시려고 할 거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너무 유동적이에요. 셋이 모이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요번 생에 내가 뭔가 잘못 왔다. 막 뭘 잘못했나? 뭘 또 요번 생에 너무 좋은 모습으로 왔다. 야, 자랑스러워. 내가 저번 생에 너무 잘했나? 이렇게도 하지 마시라가, 그거
알 수 없다예요. 왜 경전에 보면은 경전에 여기 전쟁을 나갔나? 막 적들을 살해하고 막 나쁜 짓 다 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벼슬도 엄청 높은 거 받았나? 뭐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적군들한테는 큰 죄를 진 거지만 요쪽 편한테는 왕한테 엄청나게 훌륭한 영웅을 한 거잖아. 여기 왕한테는. 왜 우리나라 그 일본이랑 옛날에 뭐 이렇게 막 전쟁하고 이러면은 일본의 그 장수는 그 나라에는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 왕한테는. 우리나라엔 정말 아주 못된 나쁜 놈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물론 궁극에서 볼 때는 나쁜 사람이지. 살인했으니까 나라를 떠나서. 근데 이게 궁극에서고 언젠간 봤지만 당장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 죄는 이 죄대로 받고 또 그 나라에서는 아주 잘 또 공덕을 쌓았다고 뭘 또 상을 받을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갖고. 그래서 그런 아까 요번 생 다음 생 언젠가 이거나 그 다음에 둘이 아니라 3명, 세 번째가 끼게 된 변수가 많아서 수학적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막 이런 과보가 없나 봐 이러면 곤란하다가 낱낱이 과보대로 된다예요. 결국은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을 뿐이야. 이 세계에 딱 3개가 아니라 수도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인연, 조건, 중간에 살아가다가 또 이휘재 이럴까 저럴까 막 yes, no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만 가면 거기서도 또 이럴까 저럴까 선택 수 없는 선택의 길이고 수 없는 중간에 그런 아까 3번째 뭐가 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계산하기가 불가하다. 그거 계산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과보 없나 봐 이렇게 여기지 말고 틀림없으니까 기록에 낱낱이 기록되니까 과보 있다 하고서는 이렇게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날이 높은 대로 향상 일로 할 뿐더러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그 부처님법 만나신 게 정말 내 빈소리 안 합니다. 나의 그 허물도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빈소리를 하겠어요. 나는 오히려 이런 소리 하는 걸 별로 안 했어요. 뭐 스님은 스님이 되려면 엄청난 세월을 공덕을 쌓아야 되고 나는 오히려 이런 소리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진실이에요. 근데 스님 하나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 노란 스카프의 스님이든 아니든 경전에 계시는. 그런데 스님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세월을 불법 공부를 하고 스님 떠나서 이렇게 정법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불자님들이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기회다, 엄청난 공덕을 쌓았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엄청난 공덕을 쌓지 않고는 정법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러면 또 누군가 그러겠구나. 본인이 자기가 정법이래네? 지금 이러겠네? 정법 맞습니다. 경전에도 계시지만 삼매가 된 자가 법을 이해하지 삼매가 되지 않은 자가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 계시는 거 알아요? 삼매된 거를 스님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계율 어긴 거예요. 어긴 건데 나는 이미 스님 되기 전에 얘기했는데 책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14, 15 이렇게 된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 자가 법을 이해한다라고 계시듯이 정법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만났을 때 공부해야 돼요.
하여튼 여적 많은 공덕을 쌓아온 거고, 만났을 때 허투루 듣지 않고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쓱쓱 웃어가면서 웃어가는 얘기로 하더라도 특히 삼매 얘기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삼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해요.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막 얘기하잖아요.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수학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매는. 경애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계시고 얘기 없잖아요. 그건 논리를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자가 질문한 거를 근데 질문에 따라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잘 여기고 잘 듣고 허투루보다는 진짜 이게 뭐가 있겠지 하고 어떻게 말을 지어내서라도 그때 막 그렇게 엄청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잘 듣고서들 늘 평화롭게 오늘도 거니시고요. 천상세계를 살아서 거니시길 바랍니다. 예.